어휴, 매달 고정비가 은근 많이 나가네. 넷플릭스 이제 잘 안 보는데 해지할까? 해지하려면 아쉽고 유지하려니 아깝고. 어떡하지? 개미 너 구독 서비스 이용하는 게 몇 개나 되는데? 구독 서비스가 뭐야? 네가 지금 월정액 내고 있는 서비스들 다 구독 서비스잖아. 구독 경제란 말은 들어봤지? 들어보긴 했는데 구독 경제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2, 3년 사이 구독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란 일정 이용 기간만큼 물건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 활동을 뜻합니다. 과거 신문, 잡지, 우유 등을 배송받았던 서비스가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세대는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사용한 만큼 시간에 맞추어 돈을 내고 경험을 사는 행위를 추구합니다. 같은 값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심리도 강하죠. 경제를 움직이는 축이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구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는 VOD를 구매해서 봤죠. 하지만 지금은 매월 구독료를 내고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말고는 딱히 이용하고 있는 게 없는데 다른 구독 서비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구독 경제는 이미 생활 전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게임, 의류, 식료품,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영역이 지속적으로 넓어지더니 최근에는 주택, 주거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뇨나 암 등을 앓는 환자를 위한 음식 구독 서비스도 등장했고 영양제, 명품, 월정액을 내고 떠나는 여행 구독 서비스 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구독 서비스 열풍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월정액으로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차량을 정기적으로 빌려 타는 물리적 구독뿐 아니라 차량 내 통합 제어기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무료 소프트웨어 구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는 구독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건강생활은 개인 맞춤 시장 선도를 위해 개인 맞춤 영양 온라인 구독 앱 서비스를 론칭했고 롯데이츠도 구독 쿠폰을 운영하고 월간 과자라는 과자 구독 서비스까지 출시했어요. 또 버거킹은 월간 커피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죠. 오, 정말 생활 전반에 다 구독 서비스가 들어와 있군요. 구독 서비스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대기업들까지 뛰어드는 거 보면 구독 경제 시장의 전망이 좋은가 봐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세계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2015년 4,200억 달러에서 지난해 5,300억 달러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뒤인 2023년에는 세계 기업의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는 전망이 밝습니다. 10대의 90%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예요. 이에 따라 한동안은 구독 경제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그러면 구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 주식을 사야겠는걸요?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미국에선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주가가 오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구독 경제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다고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실패 사례도 꽤 많거든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2017년 미국에서 출시된 무비패스는 월 9.95달러만 내면 영화관에서 매일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로 약 3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모았죠. 하지만 3년여 만인 2021년 1월 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구독료 9.95달러는 한 달에 영화를 2번만 봐도 무비패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패스 경영진은 매달 개봉하는 영화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헬스장 이용권처럼 끊어놓고 회원들이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진이 간과한 부분은 특정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마니아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영화를 예매해놓고 보러 가지 않는 노쇼 관객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영화를 예매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라도 그랬을 듯요. 그리고 한 달에 영화 2번 보기는 너무 쉬운데 가격을 너무 싸게 책정한 게 페인이었네요. 파산하기 전에 구독료라도 올려보지 안타깝네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크고 인구 밀도가 낮아서 영화관까지 가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쉽지 않거든요. 경영진도 나름의 계산을 하고 가격을 책정했지만 영화 마니아와 노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죠. 파산에 몰린 무비패스 측은 결국 구독료를 50% 인상했어요. 하지만 소식을 들은 가입자 절반 이상이 탈퇴했고 쇠락의 길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가격이었다면 모를까 갑자기 올린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잘된 사례보다 망한 사례에서 더 배우는 게 많은데요. 다른 실패 사례는 없나요?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 성공 사례를 그대로 베껴 적용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남성용
면도날을 정기 배송해주던 도쿄 쉐이브 클럽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6중 면도날 3개를 월 800엔, 4중 면도날 3개를 월 600엔에 보내주는 서비스였죠. 이 사업은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달러 쉐이브 클럽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달러 쉐이브 클럽은 사업 4년 만에 가입자 300만 명을 유치하고 2천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미국 상점은 치안 문제로 면도날을 자물쇠가 달린 케이스에 넣어두고 팔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디서나 면도날을 살 수 있으니 리필용 면도날 배송에 대해 편리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훨씬 덜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죠. 아,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질문 하나 할까요? 개미님은 언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지금 제가 이용 중인 건 OTT 구독 서비스인데 돈을 냈으니 억지로라도 뭘 봐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 해지하고 싶어져요. 너무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오히려 질린다고 해야 되나? 목록만 훑다가 안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한 달에 5,000원, 10,000원은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 몇 개가 모여서 매달 수만 원씩 나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구독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죠. 따라서 고객이 돈을 쓴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 이탈하지 않도록 서비스 관리를 잘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넷플릭스는 다른 OTT 서비스에 비해 해지율이 적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고객 분석에 매우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특정 컨텐츠는 얼마나 많은 고객이 봤는지, 에피소드 간 시청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했는지 등 시청 패턴을 모조리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컨텐츠 추천은 물론 새로운 영상 기획과 제작, 그리고 구입 여부에도 반영이 돼요. 역시 소비자를 분석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군요. 노력이 대단하네요. 아, 맞다. 안 그래도 올해 초에 한번 OTT 서비스 하나를 해지하려고 했는데 해지 버튼도 안 보이고 기간이 지났다고 환불도 안 돼서 너무 화가 났어요. 구독하기는 너무 쉬운데 해지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거 너무 문제 아닌가요? 네,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해지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정기결제 서비스의 대금 결제, 거래 취소 환불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동안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 보호 기준이 없었거든요. 개정안에 따라 결제 대행 업체는 대금 결제, 거래 취소,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또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여부를 미리 알려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환불 기준엔 사용 일수,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랍니다. 잘 됐네요. 당장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들은 해지해야겠어요. 그래, 일단 보고 싶은 게 없을 때는 해지했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구독해서 보고 싶은 걸 다 몰아봐야겠다. 재미겠는데? 다음 달에 해지할까?